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운 다항식의 덧셈, 뺄셈에 이어서 곱셈을 배울 차례죠. 근데 곱셈 중에서 우리가 다항식끼리 곱하는 거 전에 좀 더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셈이에요. 자, 이거를 통해서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셈도 하게 될 거니까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 교과서에 나와 있는 개념력의 그림을 갖다 놨는데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벽지 모양이에요. 한 벽면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벽지에 이 천장 부분에 이렇게 예쁜 꽃무늬 띠벽지를 이렇게 둘러놓은 상태예요. 자, 이랬을 때 여기 전체, 그죠? 이 전체의 넓이는 그죠? 당연히 이 띠벽지 부분과 나머지 부분의 넓이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것을 식으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넓이는 가로 9x, 그죠? 곱하기 생략할 수 있죠. 괄호 열고 세로는 바로 2x 더하기 y가 되죠. 자, 이 부분이 가로의 길이, 그죠? 이 부분이 세로의 길이입니다. 따라서 직사각형 모양의 병 모양의 넓이는 이렇게 9x 가로 열고 2x 플러스 y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자, 이것은 띠벽지 부분과 나머지 부분의 넓이의 합으로도 나타낼 수 있겠죠. 띠벽지 부분의 넓이는 바로 9x 곱하기 2x가 되겠죠. 세로 부분. 거기에 나머지 부분은 가로가 역시 똑같이 9x, 세로는 y가 되겠죠. 그걸 더한 것과 어떻게 같아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띠벽지 부분. 그죠? 띠벽지 부분이고 이 부분이 나머지 부분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교를 해놓고 보니까, 자, 보세요. 결국은 이 좌변에 있는 식과 우변에 있는 식이 같다는 얘기죠? 이거 비교해 보시니까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무슨 법칙이 떠오르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숫자일 때, 여기 가능했었는데 이게 문자일 때도 가능한 거죠? 이렇게 곱해서 9x 곱하기 2x가 되고, 이렇게 곱해서 9x 곱하기 y가 되는 거죠. 무슨 법칙? 그렇죠. 바로 분배 법칙이 적용돼서 나온 결과가 같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아하, 따라서 단항식과 다항식, 그죠? 이거 단항식 항이 하나짜리 식이죠. 다항식, 항이 두 개짜리 지금 다항식이에요. 의 곱셈은 바로 이 단항식, 괄호 앞에 있는 부분을 괄호 안에 차근차근 분배 법칙 적용시켜서 곱해주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용어가 있는데 이와 같이 분배 법칙을 써서 괄호를 풀어주는 것, 그죠? 이렇게 괄호를 풀어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전개한다 라고 얘기해줘요. 전개. 뭔가 풀어놓는다는 얘기죠? 전개한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진 식을 바로 무엇이라고 한다? 전개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개식을 구하여라, 괄호를 풀어서 곱셈을 하여라 라는 뜻인 거죠. 자, 그럼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제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예제 3번의 1번, x에다가 지금 3x-y 곱했죠? 그 다음에 플러스 4x에다가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라는 다항식을 곱한 것입니다. 자, 분배 법칙 써서 차근차근 해보시면, x를 먼저 3x에, 그죠? 그 다음에 x를 마이너스 y에 곱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한번 적어보시면, 3x제곱이 되겠죠, 먼저. 그 다음에 마이너스 xy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지금 플러스 4x를 볼 주의해 줘야겠죠. 안에 있는 x, 그 다음에 플러스 y, 마이너스 2, 항 3개의 다항식에다 각각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플러스 4x제곱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플러스 4xy,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8x가 되겠습니다. 자, 항이 몇 개 나왔습니까? 그렇죠. 앞에서 2개, 여기 뒤에서 3개, 총 5개의 항이 나왔습니다. 자, 이 중에서 동류항 있으면 계산해 주셔야 돼요. 자, 3x제곱 플러스 4x제곱. x제곱으로 동류항이죠. 자, 그거 먼저 계산해 주시면 3x제곱 플러스 4x제곱 적겠습니다. 자, 교환 법칙 배웠죠, 지난 시간에. 그 다음에 xy라는 항도 있네요. 마이너스 xy 플러스 4xy. 그래서 적어주시면 마이너스 xy 플러스 4xy 마이너스 8x는 자, 동류항 계산 어떻게 한다고요? 문자는 그대로 두시고 개수끼리만 계산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7x제곱. 여기도 마이너스 1과 플러스 4 계산해주면 플러스 3 xy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8x는 그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계속 살펴볼게요. 똑같아요. 그죠? 이번에는 3x를 하나, 둘, 셋 이렇게 분배 법칙 시켜주시고 이번에는 마이너스 2만 곱해주시면 되겠네요. 여기다가 이렇게 2번 곱해주시면 돼요. 자, 한번 불러봅시다. 그러면 3x에다 5x를 곱하니까 숫자끼리 곱하면 15. x에다 x 곱하면 x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y가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플러스 9x. 그죠? 네, 마이너스 2 x제곱, 네, 마이너스 2 x. 이렇게 전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동류항 잘 찾아봅시다. 자, 15x제곱과 동류항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여기 마이너스 2x제곱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2x제곱 적으시고, 네, 마이너스 3xy. 동류항 이번엔 없네요. 그죠? 그냥 놔두시고, 그 다음에 플러스 9x와 마이너스 2x가 동류항이네요. 자, 그러면 계수끼리 계산하니까 13x제곱이죠? 얘는 동류항 없으니까 그대로 적고, 마지막 9x랑 마이너스 2x 계산해주면 플러스 7x가 되겠네요. 자,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런 계산 문제들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멈춰서 풀어보시고 선생님 설명과 확인해보라고 했죠? 네,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나눗셈인데요. 마찬가지로 다항식을 단항식으로 나누는 나눗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을 다항식으로 나누는 건 고등학교 가서 나와요. 그죠? 중학교까지에서는 다항식을 단항식으로 나누는 것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문제예요. 다항식, 그죠? 항이 2개짜리 다항식을 나누기 단항식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자, 이거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항상 나눗셈은 두 가지가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그죠? 분수로 바꾸거나 곱하기 역수로 바꾸거나. 맞아요. 이것도 역시 그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법 첫 번째는 어떻게? 분수로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을 분수로 뒤에 게 바로 2x죠. 2x분의 앞에 게 다항식이니까 이렇게 줄을 길게 긋고 분자에 긴 다항식을 올려주어야 돼요. 자, 이렇게 적어줍니다. 자, 이때 주의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 계산 사실 초등학교 때 해봤잖아요. 숫자일 때 해봤잖아요. 이렇게 분모가 하나고 분자가 2개 있으면 어떻게 나누어 쓸 수 있었죠? 그렇죠. 이렇게 하나 분수 만들고 이렇게 하나 분수 만들 수 있었죠? 기억나시죠? 자, 이렇게 그려놓고 보니까 이거 무슨 모양 같아요? 그렇죠. 하트 모양 같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름 붙였습니다. 하트 법칙. 그래서 분모는 원래 하나였지만 이렇게 2개로 쪼개서 나타낼 수 있다. 2x분의 3x제곱 y. 이렇게 하트 법칙 적용시켜줘야 돼요. 이 상태에서 각각 약분을 해주시면 자, 3이죠. 얘는 x의 제곱 되겠네요. 그래서 3x의 제곱. 여기는 약분해 주시면 2. 여기는 x가 없어지고 y는 x가 하나 남고 y 남죠. 플러스 2xy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렇죠. 6x 세제곱 플러스 4x제곱 y 곱하기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2x가 역수가 돼야 되죠? 2x 역수로 바꾸면 뭐예요? 그렇죠. 2x분의 1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항식의 나눗셈에서 해봤었어요. 그죠? 역수로 바꾸는 거. 자, 그러면 다항식과 단항식에 뭐가 되는 겁니까? 곱셈으로 바뀌었죠? 바로 앞에 설명했던 거예요. 무슨 법칙? 그렇죠. 분배 법칙. 단항식이 뒤에 곱해 있던 앞에 곱해 있던 상관없습니다. 다항식 안으로 분배 법칙 2번 곱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거 적어주시면 6x 세제곱 곱하기 2x분의 1과 더하기 4x제곱 y 곱하기 2x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약분해서 3, 약분해서 x제곱, 그래서 3x제곱, 여기 약분해서 2, 약분해서 x, 그래서 플러스 2xy가 되겠습니다. 자, 결과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3x제곱 플러스 2xy, 3x제곱 플러스 2xy. 똑같이 나오죠? 자, 중간 과정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이렇게 분수로 각각 만들어서 약분한 거고, 이거는 곱하기 역수를 각각 해줘서 약분한 거죠. 어때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똑같은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편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정하셔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교과서에 있는 예제 4번에 문제 1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선생님 첫 번째 방법 분수로 한번 바꿔볼게요. 분모 뒤에 거 마이너스 3xy분의 앞에 거 항이 3개짜리니까 줄을 길게 그어줬습니다. x제곱 y제곱
더하기 9xy 세제곱 마이너스 3xy죠. 자, 이런 경우에는 분모는 하나인데 분자는 항이 3개가 되죠. 자, 이런 경우에는 분모를 그렇죠. 한 번, 두 번, 세 번으로 나누어 줘야 돼요. 이렇게 했더니 이번에는 무슨 모양이에요? 그렇죠. 아디다스 모양이네요. 자, 이건 아디다스 법칙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자, 해주시면 마이너스 3xy분의 12x 세제곱 y제곱 그 다음에 이 부호를 결정해 주세요. 분모는 마이너스고 분자는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해주시고요. 그죠? 그래서 3xy분의 9xy 세제곱 여기는 플러스 해주시면 되겠죠? 3xy분의 3xy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부호는 마이너스고요. 그죠? 약분해서 4. 그 다음에 x는 x제곱이 되겠네요. 그죠? y는 하나 남겠네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그죠? x 없어지고 y 2개 남네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3y 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약분하면 1 되겠네요. 플러스 1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나누기 6분의 1 y죠. 이렇게 분수 형태의 개수가 있을 때는 분모로 들어가는 것보다 곱하기 역수가 좋다. 우리 단항식에 나눗셈에서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10y제곱 마이너스 2xy 곱하기 6분의 1 y를 역수. 자, 그때도 우리 주의하라고 그랬죠? 6y라고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y가 분모로 내려가서 y분의 6 해주시면 된다고 했죠. 자, 이거 무슨 법칙? 그렇죠. 이제 곱셈으로 바뀌었으니까 분배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 써주시면 10y제곱 곱하기 y분의 6. 자, 부호는 마이너스 되겠죠? 2xy 곱하기 y분의 6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y 하나 약분되고요. 그죠? 60y가 되겠네요. y 약분되고 마이너스 12x가 되겠네요. 오늘은 멈춰가면서 계산해야 될 문제가 많았어요. 그죠? 반드시 멈춰가며 계산해서 확실히 알고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